2시 긴급진단 상황실 코스파트너스 김남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죠. 최근에 좋았습니다. 이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게임주들의 시대, 펄어비스가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버전에 이어서 PC 버전까지 중국 시장 진출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또 뉴스들을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또 애널리스트의 보고가 있었어요. 확실히 이 훈풍이 게임주들을 하루 이틀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얼마 전에 그 10년 동안 옥죄었던 셧다운도 풀리면서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국 시장 쪽에서 판호 발급이 여의치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조금씩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전일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4일에 이미 중국 현지 업체하고 검은사막 PC 버전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오피셜하게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라든지 주요 계약 조건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번 그 검은 사막을 필두로 해서 판호박 발급은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들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을 가져다 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벤트를 또 한 가지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9일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 2021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그 게임 행사를 통해서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붉은 사막 그리고 도깨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신작이 될 텐데 여기에 적용된 차세대 게임 엔진을 공개를 한다라고 밝혔어요. 우리가 게임 엔진 하면 보통 언리얼하고 유니티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 리소스를 입혀서 게임을 개발을 하거든요. 네. 이 엔진들을 자체 개발을 하는 국내 게임사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 가운데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게임 엔진을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증권가로부터 높은 그런 기대 심리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서 증권가로부터 나오는 그런 호평 섞인 리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텔라님이 요새 종목들이 가는 것만 더 잘 가네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과대 낙폭주들도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는 급등한 오히려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연출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게임주도 그 안에서 뭐 에타버스, NFT라는 옷까지 입으면서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펄어비스의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과 함께 우리 김남 부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오른 상황인 게임주 현 시점에서도 좋게 보시는지 쭉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섹터가 우리 시장에서 크게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군들 뭐 있죠? NFT 있고요. 또 게임주 있고 엔터주들도 엔터주 있고 좋죠.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몇몇 이제 소재 기업들이 있고 이런 종목군들의 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메가 트렌드로 지금 굳혀진 느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벗어 던지고 메타라는 좀 다소 아직은 어색하긴 한데 사명까지 변경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것이 미국 시장하고 조금 체감도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분위기를 얻고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일 방송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IT 이주들이 찬밥이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오다 보면 이 안에서 지금 낙폭과되는 하드웨어 관련주들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들도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를 해보곤 했었는데 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한 ETF들 보면은 수급이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몰리고 있죠. 그런데 그 ETF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게임주, 엔터
모니터주, 국내는 여전히 컨텐츠 관련주 위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연말로 갈수록 수급이 얄팍해진 가운데 이런 ETF와 같은 패시브 자금들, 펀드들, 이런 자금들의 유입이 또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훈풍을 입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런 측면에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분명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펄어비스를 보니까 지금 차트가 약간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내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 다소 많이 올라온 만큼 손절 대응은 중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 13만 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되 최근 시장에서 매각 트렌드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하면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 몇몇 기업 없어요. 네. 그 안에서 펄어비스를 꼽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감안을 해보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목표가 15만 원 보시고 보유를 한번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체 엔진을 보유한 게임사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은 또 미국 메타버스 ETF에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가 또 포함되면서 수급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G스타도 이제 개막을 하는데 게임주의 주가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손절가도 잡아두시고 익절가도 잡아두시고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지분 매각 우려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2대 주주 블록딜 우려 때문인데 지금 SKIT의 최근 주가 흐름 보면은 보혜소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리 쭉 빠졌다가 오히려 보혜소 물량 해제된 날 반등을 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맞습니다. 또 블록딜 우려가 있네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그런 수준이고요. 네. 이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재무적인 투자자였던 만큼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주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현재 8.8%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 사모펀드 쪽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의 4%가량을 지금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수요 예측에 나서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일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한 4에서 8% 정도 할인된 가격 안에서 가격이 결정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지난 11일 같은 경우에 보호예수 조치가 해제가 됐어요. 이 해제된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한 74%가량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물량이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오버행 이슈는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한 이래로 계속해서 달고 가다가 오히려 이것을 재료의 소멸로 봐야 될까요? 재료 소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거기서는 오히려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번 2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는 완전히 대박 수익을 지금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유의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최근 사례를 들어보자면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우정사업본부가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카카오뱅크가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다시금 꺾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뭐 그 뒤에는 플랫폼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연일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섰다가 다소 좀 찬물을 끼얹는 2대 주주의 조금 발빠른 이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은 조금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물량 우려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이미 겪었던 SKI테크놀로지입니다. 물론 오늘도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한데 본업을 보고 매수한다면 이렇게 보호해서 물량이 해제될 때 혹은 왜냐하면 본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자들도 수익 내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판 거기 때문에 이때를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매수 기회로 봐도는 되는데 네. 급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 이제 그
블록데이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수요 예측에 나선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그런 수순들을 보시면서 본업에 있어서의 전반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타이밍을 좀 재보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의 최강자예요. 그런데 이 분리막의 최대 강자라는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이 될 때는 전고체 전지가 시장의 대세가 될 때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마 그 대량으로 모델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서 2차 전지 관련주 투자를 하실 때 지난해보다는 투자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올랐다고 하면 전고체 전지, 2차 전지 내재화를 하겠다라든지 맞아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자꾸 주가를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너무 앞선 얘기를 하기보다는 SKI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비를 증설을 조금씩 해 나가는 모습들을 감안을 해보면 분리막에 대해서는 22년, 2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23년 피크 이후에는 다소 전고체 전지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네. 그 앞으로의 또 사업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저희에게 주셨고요. 데브시스터즈는 사실 같은 섹터는 아닌데 오늘 이 종목도 네. 이제 대주주 지분 축소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SKI 테크놀로지랑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조금 다를까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SKI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도할 수 있죠. 2대 주주가 재무적인 투자자였고 그런데 이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공동 대표 중에 한 분도 매도를 했고 또 다른 분도 매도를 했어요. 비교적 높은 가격에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그 한 분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3.85%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매도를 하면서 0.8%대로 지분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상당 부분을 지금 팔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 회사의 미래와 전망이 밝다 그러면 과연 내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까지 팔 이유가 있을까? 아마 이것은 아마 투자자분들께 힌트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의 사례를 좀 비춰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좋은 그런 계약 공시나 납품 공시 이전에 최대 주주가 한 발짝 먼저 내다 팔기도 하고 주가가 아니면 많이 하락했을 때 팔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설사 신규 진입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대 주주도 버리는 주식을 내가 어떤 것을 담보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데브시스터즈는 보유자분들 지금 매도할까요? 보유자분들께서도요. 네. 일단은 지금 추세선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은 한 12만 4천 원 부근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격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또 추세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21선 이탈은 좀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 다소 좀 아랫꼬리는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15만 원 선 이 물량을 얼마만큼 소화를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텐데 네. 15만 원 선 거래량 동반해서 쉽사리 돌파 못하면 그러한 가격에서 좀 일부 이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SKI 테크놀로지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목표 주가 상향됐습니다. 이번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배경은 무엇인지 실제로 전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오르고 나서 이 리포트가 나오니 네. 달라지나 솔깃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달라지고 있고요.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매출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난 이슈가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웃냐면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웃습니다.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좀
한참 DB그룹 내에서 미우놀이와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이었다가 최근 들어서서 효자로 거듭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린다든지 조금 더 갑의 위치에서 좋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내년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반도체주 매수 포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은지 오늘은 또 시장에서 물론 반도체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워낙 자금이 게임 쪽으로 쏠리면서 종목 수로만 따졌을 땐 하락하는 게 더 많거든요. DB하이텍 포함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는 시작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밀려 있었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외인 투자자들은 이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많이 올라온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낙폭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떨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최소한 바닥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벤더 업체들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은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완전히 낙관론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요. 반도체 공급망 이슈도 그렇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경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지금 중국향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러면 이들 관련주들은 또 한 가지 또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시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장의 요인들이 해소되는 수순으로 갈 경우에는 그야말로 반도체주들의 또 르네상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2%대 상승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장중에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선으로는 최근에 6만 원 선 이 가격선이 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만 1,000원 선을 이탈을 하면 손절 대응 좀 필요해 보이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7만 4,000원 부근. 일단 직전 고점을 어떤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키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방식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7만 4,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7만 4천 원, 손절 가격은 6만 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 대만 독립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중화권 증시에서 돈을 좀 많이 뺐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다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서로 취할 것은 취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공급망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소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공급망을 옥죄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 시급한 불부터 꺼보자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증시에서 기다렸던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우리 상사랑 김남 부대표님은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